인류의 기원, 지은이는 리차드 리키, 사이언스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사람 속이 출현할 때까지 두 발을 가진 유인원은 작은 뇌, 커다란 어금니, 튀어나온 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인원과 유사한 생존 전략을 추구했다. 그들은 주로 식물을 먹었으며 그들의 사회적 환경은 오늘날 사바나에 사는 비비와 비슷했을 것이다. 이종,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 발로 걸었다는 점에서 사람과 비슷했으나 나머지는 모두 달랐다. 250만 년 전보다 더 오래된 어느 시기에 커다란 뇌를 가진 최초의 사람종이 진화했다. 이빨의 형태 또한 변화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식물에 의존하던 음식물에 육류가 포함되면서 생긴 적응의 결과일 것이다. 사람 속의 출현은 약 250만 년 전에 발견된 최초의 고고학적 기록과 일치한다. 또한 140만 년 전에 석기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복잡성이 올두바이 문화가의 유물에서 아슐 유물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대되었으며 그 시기가 호모 에렉투스가 진화한 직후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학과 행동 사이의 연관은 매우 밀접한 셈이다. 간단한 도구는 가장 초기에 사람 속이 제작했고 호모 에렉투스의 진화와 함께 복잡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이런 연관성은 그로부터 약 50만 년 후에 원시 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최초의 호모 하빌리스의 화석이 발견된 이후 최초의 사람 속의 두 가지 특성, 즉 뇌 용량과 치아 구조의 변화가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 현대인들은 뇌 용량의 중요성에 지나치게 현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은 뇌 용량이 약 450세제곱센티미터에서 6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증가된 사실에 커다란 비중을 두었다. 뇌 용량의 증가는 호모 하빌리스가 진화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비교적 안정된 휴지 상태에 해당하는 100만 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자 호모 에렉투스의 단순한 주먹도끼 문화는 그보다 큰 암석의 박편을 이용해 만들어진 한결 복잡한 기술의 자리를 내주었다. 아슐 유물에 포함된 도구가 12개였던 반면 새로운 기술에 포함된 도구는 약 60개였다. 네안데르탈인을 포함하는 고대형 사피엔스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물학적인 새로움이 새로운 수준의 기술적 능력을 수반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기술이 수립되자 그 기술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규정짓는 특징은 혁신이 아니라 정체였다. 그러나 이윽고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것도 놀랄 만큼 빠른 변화였다. 그 변화는 워낙 눈부셔서 그 변화 뒤에 숨어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비춰주었다. 약 3만 5천 년 전 유럽에서 사람들은 정교한 솜씨로 떼어낸 돌의 박편을 이용해 가장 정밀한 도구를 만들었다. 역사상 최초로 도구 제작을 위한 원재료로 뼈와 가지가 있는 뿔이 사용되었다.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일습은 100가지 이상의 항목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는 어설프게나마 옷을 만들기 위한 도구, 조각이나 도들새김을 하기 위한 도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13만 500년 전과 3만 5천 년 전 사이에 살았으며 서부 유럽에서 근동을 거쳐 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흥미를 가지는 시기에 속하는 화석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3만 4천 년 전까지 약 50만 년이라는 기간 동안 9세계 전역에 걸쳐 여러 집단에서 진화의 잔물결이 일어났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네안데르탈인 이외에도 낭만적인 이름을 가진 여러 종에 속하는 개체의 화석도 있었다. 비교적 최근 우리가 발견한 약 3만 4천 년 전의 인간 유골 화석은 모두 완전히 현대적인 호모 사피엔스다.
몸통은 덜 억세고 근육의 발달 정도도 약하며 얼굴은 평평해진 데다 두개골은 높아지고 두개골의 뼈 두께는 얇아졌다. 눈 위의 돌출 부위도 덜 두드러지고 뇌의 용적은 더 커졌다. 따라서 우리는 약 100만 년 전과 3만 400년 전 사이에 진화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현생 인류가 태어나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에서 발견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화석과 고고학적 기록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무척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